오늘 방영된 지옥에서 온 판사 구회는 조금씩 한다운에게 빠져드는 강빛나의 모습과 이를 제지하려는 악마들의 모습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갑자기 등장한 장문재 형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장문재의 정체는 바일이 내려보낸 악마였습니다. 예고편에 나오는 이 악마가 바일에게 유스티티아를 방해하는 인간이 있다며 보고했고, 그 자가 한다운인 걸 알게 된 바일이 한다운을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악마를 내려보냈고, 그 악마가 장문재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한다운과 같이 행동하던 장문재는 결국 그가 악마인 강빛나의 유죄 증거를 덮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한다운을 처리하기로 결정 내린 듯하죠. 그런데 장문재는 한다운을 처리하기 전에 강빛나를 찾아가서 한다운과의 관계를 캐묻는데요. 여기서 그는 강빛나가 한다운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자 장문재는 좀 더 재미있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10회 예고편에서 한다운이 갑자기 강빛나를 공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일단 한다운의 몸속엔 장문재의 몸에 들어가 있는 악마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한다운을 처리하려던 장문재는 왜 난데없이 강빛나를 공격하는 걸까요? 이는 공격받은 강빛나가 한다운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기를 바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마인 유스티티아가 한다운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한 장문재는 강빛나의 손으로 한다운을 처리하게 만들면서 인간화되어가는 유스티티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작전인 것이죠. 그러나 강빛나는 한다운의 공격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결국 장문재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듯하네요. 한편 오늘도 역시 황천빌라 주인인 장명숙이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정임이 아들 민준이 어떤 방에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면서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장명숙의 몸에 사탄이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도 해봤는데요. 오늘 장명숙의 가족 사진에 남편의 모습이 없는 장면과 과거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장면, 그리고 제2의 뉴스를 들으면서 컵을 떨어뜨린 장면 등을 생각해보면 장명숙은 사탄이라기보단 제2에게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즉, 장명숙의 남편이 제2에게 당한 듯한데요. 장명숙이 황천빌라를 끝까지 지키는 상황을 보면 민준이가 들어가려던 그 잠겨있는 방에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을 모아놓은 걸 수도 있어 보이네요. 한편 김소영 경감을 범인이 정재걸의 둘째 아들 정선호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예고편에서도 강빛나는 정선호를 사탄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선호가 사탄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들부들 떨고 있죠? 특히 예고편에서 정선호가 어떤 비밀스러운 방의 금고 안에서 칼을 발견하고 놀라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칼은 사탄으로 의심되는 두 사람인 아버지인 정재걸이나 형인 정태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선호는 자신의 가족의 죄를 뒤집어쓰거나 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김소영 사건 때 자세히 보면 김소영이 누군가를 수갑 채우러 가는 순간에 정선호가 옆에서 찌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은 형인 정태규가 아닐까요? 과연 진짜 사탄은 누구일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